오늘도 퇴사 시리즈 김혜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선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퇴사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좋은 곳에서. 오늘 이태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근데 사실 이 시간에 회사에 항상 있었던 뭐 해요? 사람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데 뭐 하지? 이제 할 일을 이제 체크리스트에 딱딱딱딱 적고 뭐 이제 일할 준비를 하겠죠. 열심히 안 해. 그리고 뭐 이제 커피 한 잔 타든지 그렇지. 팀원들과 좀 노가리를 까든지 그렇지, 뭐 이제 그렇지. 그런 일들을 하겠죠. 나도 9시부터 10시까지는 커피 마시고 좀 놀다가. 내가 그 말 되게 쓰고 싶었거든. 놀다가라는. 뭐 YTN 사장님 이거 볼 것도 아니고 뭐. 아니 수 본다는들 있죠. 어떡할 거야? 다시 뭐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까? 아니, 그때 열심히 이제 앉아서 뭐 저도 체크리스트 하고 앉아 있었겠네요. 퇴사를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너무 날씨 좋을 때 내가 이걸 오롯이 다 느낄 수 없구나라는 시간에 그리고 공간에 이런 제약이 있었다는 거. 근데 내가 오늘 오는데 사실 이게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렇다고 퇴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돈을 벌어. 우리는 더 열심히 벌어야 돼 사실은. 저 돈 벌 거예요. 퇴사 여러분 시간이 자유로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있어요? 이제 생기겠죠. 이거 유튜브 대박 나면 우리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고 꼬셨잖아. 맞아. 돈 벌어야죠. 네.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얼마 나갈 건지 얼마 나가요? 말할 수 없죠. 왜? 우리 신랑도 모르니까. 아 그래? 근데 보통 이제 고정 비용이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비, 아이들 교육비 정도. 이제 뭐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 출근할 때 요즘 제가 늘 이렇게 해요. 우리 외벌이 신랑 잘 다녀와.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절대 회사가 싫어도 그만두면 안 되고. 진짜 무섭다. 저렇게 눈 동그랗게 위에서 뜨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고개를 숙이고 제가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왜 외벌이 신랑이야? 우리 마누라 월 4천 벌 거야. 아니야. 네 월급으로 살 거야. 제가 이러고 보내죠. 그래. 근데 좀 그거 되게 좀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외벌이 신랑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외벌이 신랑들은 확실히 좀 불쌍하지. 불쌍해요. 근데 이제 우리 외벌이 신랑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정 비용. 나는 계산했을 땐 230 정도. 저도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솔직히 제가 뭐 엄청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카드값 한 150, 180 정도 나오는 거. 이거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정도 쓰면 그냥 뭐 평범하게 쓸 때.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더 하니까 한 250 정도는 무조건 나가겠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근데 월세는 제가 안 나가니까 그나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내가 적금 들어놓은 거라든지 내가 얼마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퇴사할 때는 나는 최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자. 오히려. 그래서 내가 최악을 생각하고 최악의 조건을 상정했는데도 내가 퇴사를 해도 괜찮겠다 하면 하자.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을 내가 하나도 돈을 벌 수 없을 때 근데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을 상정했을 때 내가 이 퇴직금이나 이 적금으로 이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시면 그때 나오셔야 돼요. 왜냐? 퇴사는 현실입니다. 퇴사를 하니까 정말 좀 만족스러운 부분.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퇴사하기 한 2-3년 전부터 좀 준비해 둘 걸 하는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좀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약속을 엄청 잡더라고요. 아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잡히는 인싸니까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아니요. 인싸여서가 아니고 아직 퇴사 이제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두 달이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래. 사람 만나는 것도 so what?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생각 사실 좀 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때로는 만나기 싫은데도 일을 위해 만나야 하고 했고 특히 이 조직 내에 정말 진상들 그 진상들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 한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내가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사람이고 내 직업의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사람인 것 그건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아까 최악을 상정한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자가 제 그 원칙이었거든요. 네. 퇴사할 때 사람에게 의지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라도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예피디랑도 처음에 그치.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선배 해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나한테 일을 지금 주는 사람한테 내가 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뭐 제가 선배만큼 인싸가 또 아니다 보니까 만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아, 이거 같고. 팩트 체크하면 어떡하지? 나 이제. 저는 가장 좋은 건 반복되는 일상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가면 사실은 뻔하거든. 힘이 없어. 나 혼자 살잖아요 또. 더워지는 사람도 없고 치워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치우고 뭐 하고 밥 먹고 뭐 좀 운동하다 보면 또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 나는 그가 확실히 좀 선배랑 성향이 다른 것 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에 대한 열망이 좀 높아요. 그렇네요. 저보다 그죠? 훨씬 저는 자족이 더 커요. 이 자족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퇴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피디는 성장하기 위해 퇴사한 거잖아. 그 성장이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뭐가 더 달라야 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경험하고 싶은데 회사에서의 경험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의 오는 나는 불안이 좀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네. 그게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선배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은 좀 있어? 다른 종류의 불안인데 종류가 달라.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퇴사했었을 때 그 불안이 오히려 제가 만끽하기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이 불안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성장의 기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아니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선배 왜냐면?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나는 경험해보고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싫든 좋든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크죠. 그게 엄청 큰 안정감이거든. 크죠. 그 우산 밑에 있다는 건 엄청 그러니까 커. 이게 단지 월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4대 보험 해결되죠. 그거 회사 진짜 내에서. 커.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검진도 해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학자금도 내줬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식비도 내줬고요. 얼마나 큰데요 이게. 퇴사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 혹시 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 퇴사하기 직전에 있잖아. 건강검진 악착같이 하고 나왔다. 그거 너무 중요하더라고. 당연히 중요하지. 그게 얼마짜린데. 건강검진을 그 돈도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생각을 난 건강검진이 그렇게 아깝더라. 그래. 그만둔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큰 울타리에 있다가 벗어났었을 때의 두려움을 한 번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못했죠. 근데 내가 이제 곧 40이잖아요. 아직 어려 보이겠지만 곧 40인데 그런 뒷말 하지 마. 더 없어 보여. 40인데 40살에 이러한 울타리가 없는 어떠한 감정의 경험을 못 해봤다는 것 자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걸 왜 느꼈냐면 20대 때부터 되게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했던 친구들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서 뛰어넘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뛰어넘고 자기의 걱정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자기랑 싸운 거지. 난 나랑 싸우진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오롯이 이제 이제 화살이면 화살이고 좋다면 좋겠지만 그걸 이제 만끽하잖아요. 정말 그 도박사 기질이 또 그러기엔 또 너무 고민을 해. 도박사 치고는 또 몇 년을 고민해. 나 고민 엄청 하잖아. 그러니까 승부사 기질이 있네. 그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42인데 지금 내가 이 불안한 상황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난 앞으로 절대 못 던지겠구나. 그리고 그 불안한 상황은 언젠가 겪어야 되면 맞아요. 하루라도 어릴 때 그렇죠. 한 번은 경험해봐야 돼. 내가 나중에 다시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해봐야겠구나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냥 너무 감사하게 그냥 대학
재수 안 하고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인생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누구의 고민을 이야기해 줄 자격이 되나? 왜 나는 인생에 고민 없이 큰 풍파 없이 살아 놓고 아니 내가 누구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수 있나?' 근데 제가 이 퇴사를 딱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음. 나 좀 누구 인생인데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지랖. 그래서 이 퇴직이 나의 스펙이 됐구나. 이 퇴사가 나의 스펙이 됐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퇴사의 좋은 점 다시 얘기하면 그거네 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졌어요. 나란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더 좋았으면 나 어떡하지? 지금도 어씨 어떡하냐 진짜. 큰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나 이런 멋있는 선택하는 사람이었네? 그리고 좀 저는 회사의 인사나 이 지금 언론 환경에 대해 좀 저항하면서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제 안에는.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미디어 업계가 굉장히 급변하는 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PD로 입사를 했으나 PD라는 직책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나? 그렇지. 나는 30대 말까지가 끝이라고 봐. 근데 여기서 예피디하고 나하고의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 뭐냐면 예피디는 뉴미디어에 있었잖아. 지금 예피디가 미디어의 불안정이라는 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 저의 언론의 불안정은 사실 정치적이고 본령의 흔들림이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패널들과 진행자들이 싹 빠졌다가 싹 들어오는 이걸 그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꼴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PD라는 직책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건,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 현업, 즉 이제 뭐 직접 기획자로 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전 나이 들수록 더 멋진 기획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기획자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편집을 언제까지 이걸 하겠어요. 음. 사실 더 저보다 잘하는 20대들이 훨씬 더 맞아요. 많고 트렌드에 맞게끔. 그래서 나는 이제 40대 50대는 뭘로 어떤 업을 선택해야 될까를 사실 고민했었기 때문에 퇴사를 사실 결정한 것도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잘한 네. 고민과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좋은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좀 사실 뭐 아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퇴사하니까 아쉽다 이거보다는 퇴사를 언젠가는 우리가 다 꿈꾸고 있다면 이 이제 에피소드를 듣는 분들이 꿈꾸고 있다면 그 전에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이거는 조금 준비해 둘 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시간이 되돌린다면 저축을 하고 싶어요. 돈 안, 근데 애기 키우니까 돈 못 모으잖아요. 돈은 사이버머니였죠. 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네, 그 정도였고 진짜로 돈을 좀 모아놨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네. 저는 열심히 모았잖아요. 네, 투자 한번 잘못하면은 물릴 수도 있고. 많이 날렸어요. 저는 네. 이제는 그래서 무뎌졌어요. 퇴사가 좀 늦어졌군요. 뭐 투자금을 많이 그럴 수- 날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도 물론 음. 너무 중요한데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뭐 1,000원짜리 우유 먹으려고 하는데 1,200원짜리를 살지 1,000원짜리를 그렇죠. 살지 사실 그거 고민을 더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정도의 네. 돈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에겐 퇴직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쵸. 돈을 버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조금 돈을 모았겠다. 아예 돈을 내가 모았겠다. 퇴직 이후에 나를 자유하게끔 자유의 시간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을 전 따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를 것 같아.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거야. 이거는 내가 몇 년을 퇴직 때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러면 마음도 조금 더 갖게 될 것 같고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런 정도 아쉬움이지. 나이도 저는 42이란 나이가 딱 적당한 것 같고. 저는 아쉬운 거 결혼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혼자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네. 아니잖아요. 이거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완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선배가 이제 약간 현재에 만족하는 스타일. 나는 미래지향이 저의 강점 중에 되게 큰 강점 중에 그럼요. 하나인데 사실은 퇴사를 미루고 이사를 좀 미뤘던 이유들이 다 결혼이었어요. 내가 근데 그거는 좀 잘못 생각했다. 미래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 시기에 결혼을 할지 못할지 이거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뜻이고
이거는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건데 내가 사실 이 나이까지 내 결혼을 못할지는 사실 몰랐어. 안 아, 했지. 안 했지.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이거 정확하게 짚지만 안 안 했어. 했어. 자막 써줘. 안 안 했어. 했다. 그것도 예. 예피디 성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꼭 정답도 아니었어.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 미래에 꼭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걸 포기해버리면 포기라기보다 그건 나중에 일어나면 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생각하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현실에 해야 할 네. 일들과 타이밍을 놓칠 수는 있었겠다. 그래서 이거를 나 스스로에게 반성한다. 나 스스로에게. 그러면 그때 내 사수였던 사람 내가 결혼 안 하고 네가 가져가지 그랬니? 그럼 내가 지금 너처럼 정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왜 없어가지고. 내가 가져갔을까? 그러게. 네. 거기를 왜 넘어가는지 몰라. 내가 갑자기 급 황당해졌네. 정말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그냥 일이라. 나와 예PD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내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저도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31에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이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놓쳤으면 나도 그냥 이렇게 일하면 나 진짜 예PD처럼 살았을 것 같아. 어쨌든 퇴사를 이제 하니까 조금 아쉬운 거. 그래도 조금 결혼을 했었으면 기회가 있었었고 그때 내가 이제 뿌리치지 않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했었고 또 하나 이것도 반성이에요. 반성 타임인데 두 번째는 제가 2022년 일기를 보니까 제가 2022년부터 오디얼이 이제 클래스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클래스를 시작했던 계기도 친구가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16년 동안 라디오랑 오디오 콘텐츠 이 플랫폼과 산업에 있으면서 왜 네가 가르쳐 줄 게 없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또 약간 머리를 빵하고 맞은 거예요. 맞네. 전문가인데 사실 10년 이상 하면. 그리고 나한테 다 물어오고 그 대단한 분들도 나한테 물어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이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써놓지 않았지? 그래서 2022년부터 저는 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을 쭉 썼고 그때 이제 오디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오디오 다이어리, 오디오로 기록하는 거. 그래서 오디오를 시작을 했고 그때 1기, 2기, 3기 막 무료 막 클래스도 엄청 열고 대단해. 한참 열심히 그때가 이제 제가 이별을 하고 그 힘듦을 일로 다 풀었단 말이죠. 한 2년 정도.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하면서 조금 더 상품들, 그러니까 나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교육 안의 상품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둘 걸. 그게 다양한 버전으로 나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자기 거 만들어가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 현업일 때 정말 해야 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PD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내가 이 업을 10년 이상 했으면 내가 전문가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내 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됐고 또 하나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눈 떠보니 50인데 그 책을 제가 50대 이상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50대 이상 되는 우리 사회의 굵직한 어른들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정리한 게 이 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아까운 거야. 방송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 순간 듣고 내 업을 정리한 거지. 한번 정리한 거고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는 책도 내가 PD를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이슈들을 접하고 그걸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내 업을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중요하네요. 같아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정하면 6개월이면 프로젝트면 6개월,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저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때 왜 조금 더 열망을 내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하는 게 너무 많았어. 회사 다녔지, 맞아. 뭐 이제 스토어 운영했지, 그 스토어 운영하면서도 새 상품 또 계속 만들었지. 또 뭐 아버지랑 신규 창업 준비도 했지, 뭐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뭐 계속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 그러니까 사실 한 게 많아서 제 본업인 이제 오디얼이 저는 이제 팟캐스트의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뉴진스의 엄마인 것처럼 난 팟캐스트의 엄마가 되고 싶은데 멋지다. 이제 그 본업에 대해서 조금
더 꾸준하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근데 지금 다시 내가 회사를 들어간다고 한들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를 상황 신경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건 좀 아쉬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정리하고 기록하면 분명히 나한테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정리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 첫 시작이 뭐였지를 생각해 보면 전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배도 그거. 책 쓰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제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꼭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이제 각자의 업을 정리한다. 그러면 뭐부터 정리하지? 저는 블로그였고 여기는 책 쓰는 건데 사실 그거조차도 쉽지 맞아요. 않은 사람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저도 책 전에 음. SNS를 저는 되게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슬로건 그때 이제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의 슬로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만드니까 작가도 내 정체성에 맞지, PD도 맞지, 아나운서도 맞지, 동네 아줌마도 맞지, 우리 아이들하고도 맞지, 그러네. 수다쟁이도 맞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사를 꿈꾸신다면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체성을 문장으로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그걸 적어. 맞아요. 그걸 적은 다음에 이제 세부 이제 그치. 작전을 아주 짜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컨텐츠를 꺼내드리는 예피디입니다였거든요. 저는 그 꺼내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제 정체성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교육자도 꺼내드리는 그렇지. 사람인 거고 PD도 꺼내주는 사람인 거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도 꺼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글쓰기나 뭐 책 쓰는 것까지가 부담스럽다면 나의 업을 또는 나를 표현하는 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 문장이 내 마음 깊이 좀 다가올 수 있는 문장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업에 대한 정리도 저는 했어요. 저는 소리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 제 업을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 라디오 PD 김혜민입니다. 라디오 PD 얼마나 많아. 근데 아니고 나는 소리로 세상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업이든 나의 정체성이든 여러분 먼저 그 한 문장 먼저 만드시고 우리 예PD 말처럼 내가 쓴 깊이 그게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맞아. 내가 먼저 그 문장에 설득되고 감동돼야 맞아요. 돼. 그래서 그 감동되는 문장을 사실 뚝딱 한다고 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 그건 고민의 그럼. 총량이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문장이 딱 나오는 이 오디오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저희랑 같이 방송 들으면서 그 문장이 좀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거라든지 좋아. 퇴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20년 차, 18년 차 그래. 징그럽다. 아니, 애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그 시간 아니야, 맞아. 20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거 얘기해 드릴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절 인연. 시절이라는 음. 인연이라는 표현 약간 불교적 용어인데 각자 그 때에 맞춰서 다 인연도 시절이 있다.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절 인연이 다 맞아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절 인연이 언젠지를 알아차리는 게 이 우리 유튜브의 맞아. 목적이잖아. 맞아. 좋은 말 많이 나온다 우리. 우리만 재밌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래도 좋은 정보를 좀 잘 맞아요.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인사할게요. 안녕.